내가 잘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바보 같아서 못했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네. 이게 반성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더 엿먹으란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저 단어를 찾아낸 것 자체는 네. 굉장히 감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왜냐면 해석 여지가 너무 많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이에요. 아닌 욕에 빠져 있는 거야. 항상 센터 본능이 있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출두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네.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할 거다. 그렇죠.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다. 권력 사유화의 종언이다.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새로운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돼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아니, 김건희는 단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저는 윤석열 조사하는 것보다 네. 김건희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김건희 포트라인 때우는 게 오히려.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 김건희 씨가 특검에 이제 출석을 하는 모습들 아마 생중계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대통령 경호 차량 타고 가는 게 맞나 생각도 들고 온 방송사가 다 그 생중계를 막 차 따라다니면서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생각이 드는 그런 오전 시간이었고요. 관련해서 뭐 특검 소식들 그리고 또 정치권 뉴스들 같이 또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정영진 앵커님에게 유감인 장성철입니다. 저에게 유감일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나 있나요? 오늘은 완전히 김건희 씨랑 다음에 들을까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건희 씨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옷과 가방으로 나타냈다. 저 무슨 가방은 아니고 무슨 옷으로. 옷으로 왜요? 검정색으로 커플룩을 맞췄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랑. 네. 그렇게 안타까워요? 아 한 게 이렇게 안타깝냐고요. 아니 또 아프다고 하니까. 네. 제 아픈 얼굴은 아니잖아요. 얼굴 좋아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건 좀 유감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다. 유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유감은 제가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 정영진 앵커가 뭐 방송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커플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김건희 소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언이다. 진짜? 이거 종말이다. 그러면서 검은색 근조라고. 근조 민주주의. 근조 그러면서 이렇게 검은색 그리고 선글라스도 검은색이에요, 심지어. 네. 와 슬퍼하던 어떻게 이렇게 거였구나. 그렇게까지 네, 네.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압니까? 예?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우리 오디오가 지금 안 좋아갖고 소리가 잘 안 나가고 있네요. 와 정말 다행이다. 참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까지 소리 잘 안 들리셨죠? 네, 곧 고칩니다. 자, 그러면 김근식 네 우리 평론가님? 최고위원 후보, 최고위원 후보. 네, 후보자라고 해주셔야지. 당협위원장. 김근식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으로 붙여주세요.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님. 그냥 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님이시자 최고위원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두 분 앞서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까 본래? 요 수요일이 좀 그래요. 그래요? 네, 출연자들이 저는 아주 굉장히 불량스럽습니다. 생소하네요. 네. 저는 정말 김근식 교수님이나 네. 우리 김종인 평론가님한테도 불만이에요. 네. 이분들도 다 저 김건희계야, 김건희파야. 오늘 보니까 가방을 에코백 들고 나왔어. 와, 나 에코백은 깜짝 놀랐어 지금. 에코백이면 이런 또 거 예. 아이템이죠. 요거 이제 아이템. 김건희 씨. 저는 김종인 평론가님이 에코백 들고 다니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날 네. 에코백 들고 다니면서 김건희 씨에게 동조하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에코백은 네. 제가 더 먼저예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에코백을 들고 다녔으니까 그- 김건희가 오히려 저를 따라한 거지. 그렇습니까? 네. 그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기획전에서 받으신 거죠 에코백. 네, 고맙습니다. 고전.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가 뉴스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프로의 의상은 JTBC와는 무관합니다. 아니야 유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손절 유관해, 분위기네. 유관. 네. 수요일이 좀 정신이 없구나. 네, 수요일이 정신이 매우 없고요. 지금 아직도 마이크 소리가 조금 덜 잡힌 것 같은데 곧 잡혀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김건희 씨
출석하는 거, 포토라인 선거, 그거 우리 저 신영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지 오늘이 35일째입니다. 35일 만에 오늘 오전 10시에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10시 11분 김건희 씨가 그 광화문 KT 건물에 있는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섰죠. 전직 대통령 부인이 포토라인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 지난 6월에 병원 치료받는다고 하면서 그때 나올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잖아요. 네. 오늘은 구두도 신고 정장 차림에 오늘은 에코백 아닙니다. 아니에요? 검은 개죽 가방 들고 출석을 했습니다. 뭐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개죽 들어갔는데 네, 포토라인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저기 네. 에스컬레이터 이제 쭉 타고 올라가죠 이제. 그렇죠. 이제 1층 입구로 정문으로 들어서서 네.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12층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호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원래는 야외에서 그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멘트를 하려고 네, 했었는데 경호처의 요청 때문에 그 포토라인을 실내로 또 옮겼어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네. 카메라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준비가 됐을까요? 현장은 네, 살려서 들려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백인데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참 겸손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확실히 뭐 정무 감각은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비키세요. 지지자들 봐야 됩니다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자신을 매우 낮추는 네. 네. 이걸 좀 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배웠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되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부터 뭐 다들 그걸 예상하는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말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말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다 예측했는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분명 센터 본능이 맞아.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다. 나는 윤이랑 다르다. 네. 책임감을 그렇죠. 막중하게 느낀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을 했던 걸 보면 본인의 어떤 심정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심적인 그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멘트 한마디 워딩에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네. 표현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실은 이제 V1이냐 V0냐 뭐 V 그 자체냐 논란이 많았는데 네. 사실은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들이 뽑았지만 대통령 부인을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대통령 옆에 있는 그냥 배우자일 뿐인데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장 아무것보다 더 센 것처럼 행동을 해온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논란의 중심에서 오늘 역사적인 저 출두 장면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네. 이게 반성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더 엿먹으란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라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저 단어를 찾아낸 것 자체는 네. 굉장히 감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근데 해석의 아닌 여지가 너무 많아. 그 워딩 네, 자체를 네, 네. 잘 찾아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나온 모범 답안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이 워딩이 많은 해석을 낳게 해서 그래요? 두고두고 역사적인 저는 그 두고두고까지 갑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저는 좀 네. 해석을 달리합니다. 해석 달리하시기 전에 마이크 조금만 제가 위치 조정해 드릴 테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먼저 말씀 좀 하고 계세요. 예,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내가 사실 이 국정 운영 책임자였다라는 말을 반대로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반어법이에요? 예, 오히려 반어법이다. 물론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 정권의 실질적인 V0였고 그냥 뭐 뒤에 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정권의 시작과 끝이에요. 김건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대선 때부터 해가지고 본인의 학력, 경력, 위조 의혹부터 해서 사과하고 또 그리고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제천은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수사받고 있고 시작 때부터 뭐 명품백 받았지, 뭐 받았지, 양평고속도로 휘게했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 대상이 다 정권 초에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당선인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때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보면은 다 김건희 막느라고 이 정권이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를 했잖아요. 네. 작년 7월에 그래서 검찰 소환조사, 소위 말해서 폰 반납, 특혜 조사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물 건너가고 9월 달에 갑자기 마포대교 나와가지고 보수 진영이 뒤집어지고 네. 그리고 10월 달에 그때부터 이제 계엄 준비해가지고 이제 개헌까지 온 거잖아요. 이 정권의 몰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김건희가. 그래서 이게 김건희가. 단순히 그냥 영부인 사상 최초로 포트라인에 섰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국정농단 그리고 어떤 비리, 부패 의혹 그리고 권력 사유화의 종언이다.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새로운 정상 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돼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너무 거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건희는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윤석열 조사하는 것보다 김건희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김건희 포트라인 세우는 게 오히려 정말로 저는 의미 있는 지금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나옵니까 이제? 예, 좀 나옵니다. 나와요? 장승철 소장님 확실해요? 한번 가볼까요?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건 항상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 열고 해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로 열고 아닌 가로 닫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제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이에요. 아닌 욕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오늘도 네. 많은 뭐 평론가분들이 네. 아무 얘기 안 할 거다. 아무 얘기도 안 쓸 한다고요? 거다. 포토라인에 안 쓸 거다. 그냥 쑥. 그렇게 예측을 했죠. 네네네. 많이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근데 김준일 평론님하고 저는 항상 센터 본능이 있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출두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분명히 할 거다. 본인 입으로? 글자 해지다. 그렇죠.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다. 아니 어제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정권 잡으면 50대 50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무한한 책임의식을 느낀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에는 괄호 없어요? 안 그거 있죠, 잘 있죠. 받고 나오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가로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가로 닫고 수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이거 피곤하지만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변호사와 함께 조사 입회한다고 했는데 진술 거부권 안 쓰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그거 특검을 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 그게 뭐냐면은 네. 지난번 그 최 목사 분이 예, 명품백을 최재형 갖다 목사. 줬을 때 네.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건희 씨가 내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시켜 드리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네. 근데 자꾸 니들이 이상하게 해명을 하니까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뜯어말리느라고 맞습니다. 한 장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신 네, 기자님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국민들에게 대국민 메시지 내고 검사들 앞에서 네. 설득을 하고 상황을 설명하면 다 이해할 거다. 나에 대한 혐의는 없어진다. 그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냐. 진짜요? 그걸 이해하고 내 혐의가 다 소명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 그럼요. 설명하면 다 이해해 줄 거다. 왜? 나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니까. 내가 한마디 말 붙여주면은 다 내 편이 된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유튜브만 보고 당연하죠. 있으려나? 장성철 유튜브 보겠어요? 김준일 보겠냐고. 드럼통 TV 안 봅니까? 안 보죠. 다 그냥 서정욱, 고성국, 전한길 이런 거만 보니까. 친화력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자의식 과잉은 맞아요. 네. 자의식 과잉이 맞는 게 예를 들면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마포대교에 그때 나타나 가지고 경찰들 지휘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총선에서까지 지고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정국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자의식 과잉이고 정무 감각이 뛰어나라는 것도 그 비교 대상이 윤석열이니까 그러면은 네네. 또 수긍이 가지. 윤석열보다 나을 수 있겠다. 근데 정무 감각도 사실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진술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걸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웬만한 증거는 다 인멸해 놨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걸이 모조품이라든지 샤넬 260짜리 12개짜리 쫙 해놨다든지 이미 3달 동안 뭐 했겠습니까? 놀았겠습니까? 그 준비는 이미 내가 이 녀석들아 더 잘해놨다. 아는 대로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는 게 없는 거지 이제 이미. 그리고 다 이제 그 어떤 증거와 이런 것들에 다 파악을 한 다음 증언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네. 맞춤형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특검하고의 이제 머리 싸움이 볼만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 네. 김건희 씨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보면 갑을 관계에서 갑의 역할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검찰총장 만들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정치에 뛰어들면서 대선에 뛰어들게 한 것도 본인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이나 된 다음에도 김건희 여사가 사실 마크에서 상당한 부분에 정치적 개입을 다 했어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뭐 이제는 네네. 지나간 역사니까 한두 명씩 나오겠지만 그리고 보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아 저 바보 윤석열을 내가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내 평강공주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 정권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네.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그 원인도 결국은 내가 잘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바보 같아서 못했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의식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자의식이냐면 이 쿠바나 컨텐츠 기획 전시라는 게 협찬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한 작가 그림을 가져와서 우리 국내에 돈 많은 기업들 협찬받아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네트워킹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잘 이야기해서 호감을 받아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십수년 동안 이렇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디 가서 술자리를 가든 뭐 식사자리를 가든 어디 사교자리에 가면 다 주목을 받는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코바다 컨텐츠의 문화 전시 사업의 기획자라는 게 그런 네트워크에 자신감이 생기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그 최은순 씨의 이제 돈 모으는 그 재력을 뒷바탕으로 해서 검사 윤석열을 결혼을 해가지고 검찰총장 네. 대선 후보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상 초반부에는 상당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정권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 주목하고 내 말을 다 듣는다. 이런 저는 인생의 한 몇 년 동안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간다는 저는 지동서를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자기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 예. 그래서 네. 그 과정이 마지막에 지금 여기 와서 윤석열은 한마디도 못했던 건데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와서 정리하겠다. 뭐 코바나 이런 컨텐츠가 진짜 엄청난 저 전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요. 어제 그게 다 찌라시 보셨죠? 그거죠. 아니 뭐 후원 하는 네. 업체들 아, 그런 업체도 다 나오잖아요. 찌라시까지 다 나오던데. 네.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고 덧붙여가지고 제가 계속 최고위원 후보자라고 해주세요. 네, 최고위원 후보자님 네. 그 우리 신혜영 기자님이나 김일평님 잘 아시겠지만 네.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김건희 씨의 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들었어요. 진짜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건 다른 세상이거든. 의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온갖 뭐 정부 부처와 다 보고를 하고 아. 의원들도 다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자의식이 점점 커진 거야.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에. 아.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있을 때 네. 그 두 분이 대판 싸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까지만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 숨겨진 가로 열고가 있어요. 가로 열고 뭐였죠? 한 번은 네. 대판 싸우고 네. 아 여기도 팬티인데 갑자기 윤석열 왜 웃어요? 알아요? 아니 모르는데 상상돼서요. 윤석열 네. 당선인이 네.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경호원들한테 야 저 X 잡아가라 막 그러고 소리 질렀대요. 그때부터 팬티만 입고 지내. 아니 이거는 다 정보보고 다 돼 있는 거예요. 진짜요? 다 경호원들 증언으로 해가지고 다 이미 조사가 끝난 상황이에요. 아니 아파트 현관문 열고 네. 거기 잡아가라. 서 있는 경호원들한테 야 저 X 잡아가라.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키며 잡아가라. 그 정도로
저 강아지겠지. 아니야. 강아지를 잡아가라고? 토리를 잡아가라고 소리 했다고? 아니었을까? 아, 제가 그때 사과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토리 잡아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런 그래요? 일도 벌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네. 내가 이제 김건희 말 들어야 되나? 네. 아, 이제 점점 커진 거지 자의식이. 거기서부터 잘못했네. 말을 들었어야 되네. 지금 면회도 안 가고 그럼. 하면 뭐 각자 도생이에요 이제 이 부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면회 어떻게 한 번 안 가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아니, 물론 손절이죠.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뭐 어쨌든 이동하는 것 자체가 또 뭐 뉴스가 많이 될 테니까. 그래도 아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아프다는데 네. 안 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이제는 손절인 것 같아요. 아, 손절이에요? 아, 또 김건희의 건강 상태는 오늘 그렇게 나빠 네, 보이지 오늘 보니까 않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출석하는 그림을 분장실에서 네. 분장받으려고 봤거든요. 분장의 선생님들이 다 그 TV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된다를 보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색조를 싹 빼고 약간 아파 보이게 담백한 분장을 톤으로? 한 듯한 톤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예상하기로는 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간다든지 아, 아니면 그러고 예상을 좀 하셨구나. 왜냐면 아파야 되잖아요. 네. 조사받으면 아파야 맞아, 그래도 맞아. 3일 뭐 후에 공식이지 뭐 공식. 그렇죠. 네. 근데 안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자신감이 아직도 아, 있는 조사에 거예요. 대한 자신감. 자, 그래서 사실 특검에서도 그 앞선 조사에서 황제 소환 논란 때문에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서 이번에 이제 김건희 측의 요청은 다 대부분 거부를 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6시 조사 끝내줘. 왜? 원래 다 9시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거부를 했고 보통 뭐 전직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 예우하는 뭐 그 조사 전에 티타임 같은 것도 안 갖겠다.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그래서 주로 뭘 물어볼 거냐. 지금 김건희가 받고 있는 의혹이 16개 플러스 알파잖아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보낸 출석 요구서에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크게 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관련 의혹, 공천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건진법사 관련 의혹,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 통해서 그 그라프 목걸이, 뭐 네. 샤넬 가방 이런 거 받은 것도 있고 플러스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그 반클리프 목걸이 지금 모조품으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게 네. 정체가 뭔지 이것도 들여다 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 지난 대선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이치 투자해가지고 내 부인은 손해봤어라고 했던 게 네네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김건희를 상대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 반클리프 목걸이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목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걸이를 받고 뭘 줬느냐, 그죠? 정권에서 뭘 그렇죠. 뭐 혜택을 줬건 이익을 줬건 그걸 이제 보는 걸 거고 아마 허위 사실 역시 이것도 허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그럼 실제로는 정권 차원의 어떤 뭐 수사를 방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걸 숨기려는 그 법적 문제될 거를 숨기려는 뭔가가 있었는지 이런 걸 이제 제대로 밝히는 게 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거 다 밝힐 수는 있을까요? 너무 많아갖고 오늘 5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역시 핵심 도이치? 도이치 공천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네. 앵간한 그림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 수사를 추가적으로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제가 그냥 보기에는. 확인만 하면 되는 근데 거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중요한 네.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멤버들과 추가적으로 특히 앞에 이제 구속됐던 그 이종호 씨, 블랙퍼 인베스트 전 대표가 여기저기 지금 안 낀 데가 없죠. 삼부 토건 지금 삼부 체크하고도 있고 임성건 구명 뭐 의혹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명태균도 검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했어요. 뭐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 막 뻗치고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확인하는 차원일 테고 가장 핵심은 지금 건진이에요. 네. 통일교 건진 김건희로 이어지는 오늘 이제 그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 김충식 씨라고 락천 선생 예. 최근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메모를 발견했다라 2024년 다이어리를 발견을 했는데 그 4월에 정땡땡 비서 용산 김여사 12시 캄보디아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정땡땡 비서 같은 경우에는 한학재 총재의 비서실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월 달에 2024년 4월 달에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 작년 4월이에요. 만났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5월 달에 캄보디아 그 훈센 총리가 오고 네. 그런 다음에 그 ODA 대외 영역 기금의 ODA가 2배로 늘어났어요. 캄보디아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로비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팔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 예. 근데 수사를 이게 오늘 하루에 끝나면 네. 뭐 일단 귀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날 수는
근데 귀가 조사, 취하고 조사.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6시인가 일단 끝나는 거죠? 네. 계속 뭐 9시. 저녁까지 하더라도 일단은 아, 지불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보내준 다음에 다시 또 소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10번, 최소 10번 불러야 돼요. 네. 아마 오늘은 시작이고 네. 이제 지리한 싸움을 이제 할 텐데 몇 번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술한 내용들을 봐서 제가 볼 때 특검 쪽에서는 이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확실하게 구속영장 칠 수 있는 게 뭐 한두 건 정도는 분명히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소환이 오늘 첫 단추를 깼다고 한다면 이 다음 수순은 이제 구속 여부죠. 아. 영장을 칠 거냐 말 거냐 언제 칠 거냐. 그거 치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거가 저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고 이 안에서 뭐 이제 변호인 대동해서 김건희가 어떤 진술하고 특검이 어떻게 몰아붙이고 이건 이제 그들 간의 또 싸움이니까 근데 이게 며칠은 걸리겠죠. 이게 워낙 혐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하루 만에 끝낼 수는 없으니까 다양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나 뭐 양평이나 뭐 이런저런 그 명태균 같은 경우는 상당 정도의 그 1차 조사가 상당히 수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통일교 건지는 사실은 특검에서 사실은 많이 밝히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는 특검이 훨씬 더 열과성을 다 거라고 봅니다. 특검도 특검 나름의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밝히는 게 더 많은 그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또 관심사를 끌만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센세이션한 게 있고 네. 목걸이가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뭐 이 ODA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현역의원 그렇죠. 권성동 의원 또 연루가 되어 있기 정치자금도 때문에, 나오고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발부 여부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네. 하는 거는 그냥 뭐 시작이라서 그렇죠. 그렇게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네.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국정농단 사건이 있잖아요.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양평이랑 삼부토건 주가 삼부토건 조작, 주가 조작.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권력을 남용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없는데 대통령 비서실 예. 그 행정관 비서관 채용을 할 때 네. 김건희 씨가 면접을 보고 결국에는 차 한 잔 먹으면서 관상도 보고 사주 내놔라. 웃지 마세요. 그 진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처벌하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 다 증언을 했어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치고 네. 그 처벌하는 게 뭐 관상받다고 처벌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아니, 전 그러면서. 대통령실 업무방해. 그렇지. 그러면서 업무방해지. 업무방해지. 그러면서 봐봐요. 네. 그렇게 처음에 네. 물어봤더니 이거래. 당신은 저기 누구 추천으로 여기 들어왔나? 아. 다 적고 아. 다 사주도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네. 한 100명 정도 자르고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안 맞은 사람들 내보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네. 다 조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김건희 씨가 그런 인사에 관여할 권한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처음 분위기를 잡아가니까 대통령실이 음. 거기 있는 행정관 비서관들이 김건희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김건희의 핵심 측근들 있잖아요. 문고리 뭐 3인방, 5인방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입 다물고 김건희에서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국정농단이 저는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아, 나중에 반드시 봐야 조사하시기 된다. 바랍니다. 네. 네. 그 김준일 소장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도이치는 사실 판은 다 짜졌지만 그 소위 말하는 BP 멤버들을 통한 여러 가지 권력 남용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이치 관련해서 일단 이종훈은 어제 구속이 됐고요. 추가 의혹이 하나가 더 불거진 게 있어서 이거 하나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그 수협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수백억 대의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좀 수상합니다.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대출을 해줬다고요? 네, 근데 이제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2023년도에 수협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노동진 수협회장이 그 선거 투표권지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한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야. 그래서 이게 수사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과거에 신용거래가 했던 이력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무담보로 그냥 100억 원을 대출로 쏴줍니다. 아니 그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성접대한 거랑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대출해준 받게 되는 거- 상황이 네. 됐는데 네. 그리고 나서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수협에서 도이치모터스에 그냥 신용만으로 무담보로 대출을 100억 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수협 회장이 결국 해경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요. 아 수협 회장이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없던 일이 됐고 그 이후로 아. 2년간 수협이 도이치와 도이치 관련 자회사에 2년 동안 무려 648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또 새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JTBC가 파도 예.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IMS 네. 모빌리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18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수입차 렌터카 회사였잖아요. 그 전에 이제 비마이너라는 이제 그 수입차 이름을 바꾼 건데 그때 거기에 투자를 그러니까 한 회사들이 카카오 그리고 효성 뭐 이런 데인데 다 무슨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꿀리는 데가 있으니까 오너 네. 리스크 아니면 CEO 리스크가 있는 데고 이것도 수협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이게 2023년이면 좀 최근 일이에요. 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맞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부터 해서 줄줄이 맨날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은 정상적인 은행이라면은 아니 왜 빌려줘 여기를 한 번도 수협은 이 도이치모터스하고 거래한 적도 적이 없고. 없는데 갑자기 어이구 기업이 튼실하네 자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재무 안전성이 무난시되면 수익 창출에 공헌할 기회가 풍부하다. 아. 대출 관련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오너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고 그리고 합니다. 그 예. 자회사에 빌려준 놈까지 하면 648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에 2년 동안 빌려준 게 수협이 네. 이거는 그냥 뇌물이에요 이거는 예. 야,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들어오세요 야, 이거 무시무시하네. 선거 앞도 너무 불수단 발언 뭐, 아닙니까?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은행에 가서 사실은 제일은행권 1억 빌리기도 얼마나 1억 빌리기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요. 다 따져보면 다 그게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뭐 얄짤 없어요. 네. 근데 와 이게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네. 이게 만약 이런 시기의 사건이 지금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참. 아니 그렇게 감탄하시라고 거기 앉지 아,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도 네.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네. 약간 좀 체념 내지는 자포자기고요. 그냥 그 끝의 결말이 어떤 건가만 보는 걸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많다 그죠? 네, 그럼요. 너무 많아. 끝이 없어 어떻게? 이게 시작이야 시작. 시작이라고요? 시작이야 진짜. 아니 5년 내내 이것만 해야 돼 우리는? 그래도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아니, 다 근데 밝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뭔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 특검이니까 기소는 이제 연초에 이제 할 테니까 뭐 네. 5년 내내는 아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네. 그 얘기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하나로 퉁쳐서 가기에는 혐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아예 쪼개서 김건희 1특검, 김건희 2특검, 김건희 3특검 아, 진짜? 나눠서 특검법을 재발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특검 제로, 특검 1, 특검 2 이렇게. 이렇게 가보자라는 그래서 얘기도 아무것도 있다.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 바로 1, 2, 3 특검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쉴드 칠 때 아니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대출이라도 좀 받을까? 대출 받을 수 수협 있을까 해서. 가서. 네, 네. 네. 자, 다음 뉴스 그리고 이제 가볼까요? 윤석열 관련 소식도 하나만 전하면 이제 일단 부부 중에 한 명 끝난 겁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네요. 자, 특검이 일단 오늘까지는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하지 않겠다, 네. 보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김건희 소환이랑 맞물려서 그것도 좀 고려가 된 것 같고 어쨌든 뭐 내일이 영장 시한일이니까 내일 오전에 아마 재집행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특검에서 속어 저항을 했던 거 가지고 정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측의 해명 그거였죠. 네. 특검 조사 거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워서 벗은 건데라고 했잖아요. 반박하는 정황 증거가 역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들어갈 때 네. 바디캠도 차고 들어갔고 거기 안에 CCTV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반팔 반바지 정상적인 수의 차림으로 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곧 있으면 특검 오니까 준비하시죠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특검이 들어왔고 자, 응하시죠라고 했더니 거부를 했고 그래서 특검들이 어떻게 하지 대응 전략을 논의하러 잠깐 나간 사이 그때 옷을 벗었다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더워진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더웠나 봐요. 바닥에 들어 누운 거죠 그 시간. 바닥은 좀 차가운 저는 거예요? 이제 이 속옷 해프닝을 보면서 이제 국가적 망신이고 사실 해외 토픽감인데 이제 우리가 전 징역을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옛날에 80년대 이른바 시국사범들, 정치범들이 그 교도소 투쟁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손해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기소한 검찰도 파쇼 검찰이고 재판장도 파쇼 재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거예요. 아. 맞죠? 뭐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출정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에 갑니다. 그리고 또 그 출정을 해요.
검찰 앞에 가. 아, 재판장에는 가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정치범이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가장 선명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정치범의 속성이지. 네. 자기 방에 뭉클이고 앉아가지고 문 닫아놓고 속옷 입어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건 이건 정치범이 아니라 그 힘 빠진 곰 같은 거죠. 저는 힘 빠진 곰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분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 네.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정치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내가 정치적 행위로 계엄을 했는데 이게 지금 너희들 내란이라고 하는데 난 동의할 수 없다. 아. 특검도 나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음. 또 그걸 지지하는 일부 소수 국민들이 있고. 네. 그러면 그 정치범으로서 이야기를 하려면 검찰 수사에 응해서 그 포토라인 앞에서 그 메시지를 아. 선전선동을 하든가. 확신범답게. 당연하죠. 정치범답게. 재판장 가서 재판장 앞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 기자들이 다 봅니다. 네. 국민들이 다 봐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정치적 저항이지. 이렇게 하는 건 효율성도 없고 이런 초식이 없어요. 아. 이런 초식을 써보진 않아요. 이거 그냥 떼쓰는 거에 불과하다. 근데 조금 그 상식에 어긋나는 초식이죠. 네. 근데 또 그렇다면 또 웃긴 게 그래서 정치적 저항을 한 거냐,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더워서 그랬다.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차라리 어처구니. 저항을 하려고 했다고 하든지, 차라리 고성국이처럼 저항하려고 알몸으로 해달라고 했다든지, 고성국이처럼. 나 알몸 투쟁을 선택했다라고 하든지. 아. 그게 아니고 더워서 그래. 이건 또 뭐야? 제일 정말 앞뒤가 싫은 안 맞는 건 거야. 이 장면을 우리가 자꾸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CCTV까지 있대. 그게 보고 나게 너무 싶습니다. 싫어. 혹시나 네. 내가 볼까봐 예. 나중에 혹시 공개돼서 보게 될까봐 그게 너무 싫어요. 생각이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여튼 뭐 윤 전 대통령이 원한다면 CCTV 공개 의향도 있다고 하니까 법무부가 예. 원할 리는 없을 것 같지만 네. 국민들이 그냥 정보 공개 청구하면 안 되나요? 이걸요? 아니 거짓말 하니까. 아, 정보 공개 청구를. 몰래카메라 돌발 영상으로 하나 네. 만들어가지고. 네. 휴. 자 그리고 자. 야 요것도 다음 소식으로 진짜 큰 넘어가 뉴스인데 보겠습니다. 정말 묻혔습니다. 큰 뉴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신임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 인터뷰를 했고 앞으로 잘 하십시오라고 하고 보내드렸는데 정치권의 무덤 장르만 여의도. 나온다. 아니에요. 아니 진짜 여기만 나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오늘 안 돼, 안 돼. 우리 지금 김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자님은 잘 되셔야 무조건 돼요. 잘 되셔야 그렇지. 된다. 네. 아니 저는 무덤으로 나가면 안 되죠. 여기가 그 꽃길을 갈 수 있는 시작이 그럼요. 돼요. 그럼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장르만 여기도 나오는 게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도움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춘석 지금 이제 전 법사위원장이 된 거죠. 네. 자.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 이분도. 일단 네. 사진 보여주시죠.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핸드폰 화면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본회의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저렇게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게 일단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한데 네. 여기서 포인트를 보시면 이 이름이 차땡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좌 주인의 이름이. 네. 이분이 보좌관 차 모 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본인 명의도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죠. 현직 의원으로서 계속 그 본인 명의로 하면 이제 나중에 다 신고도 해야 되고 뭐 할 테니까. 네, 일단 네. 이춘석 의원 재산공개 신고할 때 주식 관련해서 한 주도 신고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자, 이춘석 의원이 뭐라고 해명했는지를 일단 들어볼게요.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핸드폰이 내게 아니다. 그 보좌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의원님이 내 핸드폰이랑 착각해가지고 본인 거가 아니고 내 핸드폰을 아, 들고 들어갔다. 차명 거래 아니다. 비번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이게 일단 핸드폰 비번도 풀어야 되지만 주식 거래를 할 때 거래를 한 것까지는 카메라에 찍힌 거잖아요. 네. 할 때는 비밀번호 뭐 4자리 6자리 다시 누르고 인증 들어가야 다 해야 되고 된다면서요. 뭐 얼굴 인증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많이 소리야. 안 돼?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종목도 또 문제더만요. 그렇죠. 예, 종목이 뭐였어요? 네이버, 네. LG CNS, 카카오페이. 그게 뭐냐면 국가대표 AI 지금 뽑고 있잖아요. 네. 거기 선정된 5개 뭐라 그럽니까 컨소시엄
네. 여기에 포함된 회사들을 또 샀더라고요. 그 발표하기 전이었죠. 네, 4일이었으니까. 경제 얘기하니까 우리 앵커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아니에요. 이 뉴스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이 직함이 많아요. 네. 지금 4선 중진이기도 하고, 그 이제 법사위원장 국회에서 맡고 있기도 하지만, 네. 이 국정기획위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어요. 네. 경제 2분과는 AI 관련 정책을 수립을 하는 곳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정보들을 미리미리 받겠죠? 그럼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된 의혹도 혐의도 불거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를 쭉 보면 이제 보도가 나고 나서 정청래 신임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이춘석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내가 한 거는 잘못 하지만 차명 거래는 아니야. 일단 탈당을 할게. 라고 이제 이춘석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차명 거래는 아니다. 네. 라고 주장하면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지도부에 밝혀요. 근데 윤리감찰단 조사를 의뢰한 이후였잖아요. 네. 탈당을 하고 나면 이 조사를 못 해요. 당원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꼼수 탈당 아니야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그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거 탈당 말고 제명 조치, 그러니까 일종의 징계죠. 제명 조치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선인가요? 네. 사선의 법사위원장. 네. 그러니까 일단 좀 민주당 정신 좀 차려라 진짜. 네. 네,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일단은 차명 거래는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차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차명. 그걸 못 참고 또 하나 던지시네. 차명 거래는 맞고,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게 아니 이거를 만약에 보좌관 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민주당의 미담이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보좌관 이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갑질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버려라, 비대 고쳐라 막 이러고 있는데 야 너 주식 못하지? 야 내가 네 거 자산 불려줄게 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열심히 보좌관 뜰 재산을 종목들. 그럼 미담 이게 사실이라면 미담 사례를 올려라 그러면은 민주당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핸드폰을 풀어도 비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폰에 남의 게 원래 잘 안 깔려요 그게 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용 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거래를 위한 전용 폰을 참모 보좌관이 이제 2대를 가지고 있다가 주식 거래용으로 아예 이거를 자기 명의지만 이렇게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융실명제 이제 5년, 징역 5년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맞아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미공개 정보 이건 심각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거는 미공개 정보 이용인 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회사를 찝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하다 캐치해서 그걸 활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내가 그냥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심각한 거.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주식 가지고 장난하면 패가망신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5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선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작년 국감에서도 하다가 걸렸어요. 그때는 야당의 모 의원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왔던 게 지금 그럼 이거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그때도 차실이었어요. 그때도 보좌관 걸로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차명으로 이렇게 했는지 가늠도 안 돼요. 이거 다 수사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든 뭐 종목 분석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주식 해서 조금이라도 오르는 거 보려고 하는데 뻔히 어떤 회사들이 어떤 국책 사업에 뭐 될지 뻔히 알고 있고 이걸 먼저 다 보고 있으면서 주식 사서 돈 벌면 얼마나 편하겠어. 지금 참고로 제가 주식창을 띄워봤는데 그 네이버나 LG CNS 그 지금 대략 2% 4%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해 봤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엄정히 수사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참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찍히는 게 다반사잖아요 지금. 네. 뭐 며칠 전에도 송원석 의원도 네. 찍혔고. 근데 네. 이렇게 조심 안 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아, 조심해서 몰래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아니, 그러니까 때는 다 비판은 다 앞에 두 분이 하셨으니까. 하셨으니까 100% 동의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네. 네. 참, 저는 이제 보좌진 입장에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네. 저는 이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순간에 찍힌다는 걸 안다는 무의식이 있는데도 했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주식을 이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타이밍 있잖아요. 막 빠지고 오르는 타이밍. 뭐 이렇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왜냐면 맞아요. 막 돈이 쑥쑥 오르거나 돈이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맞아. 어떻게 눈치 봐서라도 요 몇 초만 피하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저는 그 절박한 심정. 아, 그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그 돼. 정도 사선의 법사위원장급의 본회의장인데 네. 그러면 300명의 국회의원 카메라는 다 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지금 여기 안 하면 나 몇 억을 손해봐. 아니면 나 지금 하면 몇 억을 이익 봐라는 그 초절박함이 그런 행동을 좀 가져온 거라고 보고 네. 이게 왜 국민적 분노를 가져오냐면 우리 김준일 평론가도 이 민주당 정신 차려준다 하지만 요 바로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강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국장에서 개미 투자해서 단 하루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 분들한테 열을 받게 해가지고 네. 그럴 때 또 진성준 정책위장 나와서 아니 뭐 국장 안 죽어요. 잘한다. 우리 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잘한다. 그리고 미국장으로 자기 아들은 가서 투자한 게 드러나고 네. 막 이러면서 막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앞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지난달부터 지금 우리 저 민생지원금에서 지금 15만 원씩 네. 소액복권 받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어요. 네. 근데 15만 원씩 쿠폰 줘가지고 좀 쓰는 거 같더니 대주주 양도세 강화해서 또 개미들 돈 뜯어간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풀어주고 삥 뜯어간다 생각에서 화가 막 나 있는데 네. 이준석 사선의 법사위원장은 또 몇 억씩 차명거래를 해서 돈을 막 버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네. 일단 그럼 국민- 파란 불이긴 했는데 네, 네. 캡처화면에는 그러니까 액수도 상당히 9천 그러니까 1억 단위 네. 가리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이 젊은 층이 볼 때는요. 네. 이게 분노할 지경에 이 사람들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 사람 한 명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아니 볼 때는. 당연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몇 억씩 버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럼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나도 그 정보가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네. 좀 그러니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그 온정주의 뭐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비판해 왔지만은 네. 좀 가까운 예로는 김남국 의원 사례가 있어요. 예. 김남국 의원이 뭐 이제 1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근데 그건 법적인 문제고 윤리적으로 본인이 이해 충돌의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거래를 엄청 했잖아요. 거기도 완전 중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 열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고 잠깐 쉬면 나갔다 하고 그것도 그 순간도 치면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막 몰아치다가 그거 코인하고 있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한 대로 얼마나 급했어요. 24시간 장이 열리니까. 근데 이것도 김남국 탈당하고 예. 징계를 안 했어요. 징계가 안 됐어요. 네. 이거 불러온 겁니다. 이게 그때도 그때 국회 제대 윤리위에서 징계하자는 얘기 있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징계 안 하고 나중에 또 입당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냥 이게 그때 제대로 징계가 됐으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그 업의 본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뭐 제명까지는 좀 오바다. 그런데 징계가 제대로 됐었어야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EX, 저X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 정신 차려라, 윤리위에서 진짜, 국민이가. 제명되거나 하여튼 뭐 크게 문제된 사람 거의 없죠. 없죠. YS가 한 번 제명됐고요. YS 이후로 한 번도. YS요? 네. 김영삼 이제 총재가 옛날에 유신 때 이제 제명된 거 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대로 징계는 해야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특정 당 문제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얼마나 그런 유혹이나 아니면 그런 뭐 정말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리라고 그냥 순진하게 기대하는 게 참 어리석은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예. 이춘석 의원이 가정인데 여러분 이춘석입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자꾸 이준석 얘기하시는데 이춘석, 예, 치읓자 다 춘석. 징계 다 징계하면 되지. 윤리위에 올라가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막 회의하고 심의했는데 국가대표 A 프로젝트에 네. 네이버랑 LG CNS 이거 들어가니까 사. 빨리 사. 네. 또 누구한테 또 얘기하지 않았을까? 본인만 그럼 했을까? 너무 쉽겠죠. 자, 네. 내부 정보. 뭐 예, 이런 그럼 이제 그 전화 받은 사람 또 그거 사서 돈 벌고 네. 그러니까 입싹 딱
끌 수 없으니까 또 뭐래도 다른 방법으로 뭘 또 원쿠션, 투쿠션으로 또 드리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정된 거는 네. 뭐 엊그저께지만은 논의돼가지고 처음부터 검토한 거는 몇 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전에 이걸 딱 사가지고 발표됐을 때 팔고 그러면 또 개미들만 손해 보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요. 물론 뭐 주가 조작이 메인이긴 했지만 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 뭐 법사위원장이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준석 관련사는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고 네. 국정기획위 경제이과장도 해촉을 시켰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한마디만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하셔야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지금 처리가 제명을 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후임 법사위원장을 추미애 의원을 지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참에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나 이제 민주당의 이 헛발질을 보면 법사위원장이 하루 만에 더 강성 추미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참에 뭐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는 이제 협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아시잖아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오랫동안 우리 국회 관례가 여당이 다수당이 의장하고 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면 네. 법사위원장 항상 야당에 줬습니다. 그 이유는 법사위에서 그래도 야당이 한번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여야가 어떻게든 협상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 놓는 거였어요. 그게 지난 21대부터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강대강이 붙으면서. 네,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참에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좀 통 큰 정치를 할 거면 네.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쫓겨나고 물러났으면 이 자리에 하루 만에 그냥 추미애면 제가 사실 오면서 SNS 썼습니다만 쓰레기차 피하니까 똥 차온 거예요. 사실 더 센 사람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분 오느니 차라리 이 자리를 좀 비워두고 여야 간에 협의를 좀 해서 야당 몫으로 좀 돌려주면 협치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국민의힘 안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반대한다고? 안 돼, 왜? 안 돼. 지금의 국민의힘은 네. 제대로 할 된 사람이 정당이 없어요? 아니고요.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김근식 교수님이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네. 국민의힘은 바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김근식 교수님 말씀처럼 네. 그때 이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수석 최고위원인데 당 대표는 김문수 어때요? 그러니까 견제를 잘 하실 거예요. 옆에서 견제를. 오늘도 얼마나 바른 말씀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 모습은 네.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된다. 그때도 안 돼요. 그때도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되고 예. 그때도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뭔가를 사고를 친 게 아니라 그냥 교체를 한 거니까 뭐 그거는 그렇죠. 뭐 평가는 저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당하고 악수도 안 하는데 지금 법사위원장 어떻게 줍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시라. 네. 아니, 뭐 맞습니다. 여당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혀 없죠, 전혀. 네. 근데 정치가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국민의힘 먼저 정상적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악수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정청래 대표는 나는 사람과만 악수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잠깐 들어볼게요.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국민의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추세인데 사람 같은 사람이랑만 하겠다. 예, 어저께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상견례라고 하잖아요. 예, 다른 당 대표들 쭉 돌면서 만나가지고 예방하는 시간이었는데 조국혁신당 만나고 진보당 만나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쭉 예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패싱을 했습니다. 네. 네,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권리당원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내란 세력은 종식의 대상이지 대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네.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지지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 근데 이제 이 역할 분담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8월 15일에 국민 임명식 한다고 지금 예.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직 대통령을 윤석열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는 뭐 이순자 이제 배우자인 이순자 여사라든지 다 이제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보수 다 가리지 않고 정부는 통합의 기치로 가고
그리고 당은 이제 뭐 선명하게 가고. 선명하게 가고 예. 그래서 정청래 신대표가 정견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악역은 내가 맡겠다. 대통령은 이제 성과를 내시고 좋은 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게 바람직하고 아닌 거를 떠나서 지금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 지금 뭐 국힘이 또 극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반감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는 안 하더라도 다 이해는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대세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된 다음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국가 배드캅의 역할 분담할 수가 있죠. 대통령은 네. 뭐 좋은 말만 하고 민주당의 정청래가 이끄는 그 방향에서는 이제 거칠게 밀어붙이겠다 이건데 어쨌든 우리 당 대표나 개혁신당을 만나지 않은 건 이제 대놓고 사실은 이제 배제하고 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속 시원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정치의 기본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말을 들어서 악수를 못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는 정치적인 금도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정청래 의원이 하는 그런 국가 배드캅 역할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될까?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당대표가 되자마자 일성으로 했던 게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그런 이재명이 겨우 정리해낸 강선우를 다시 소환해서 내가 그 사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임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엿먹인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시작으로 가면서 국가 배드캅 역할을 하면 언젠가는 둘 다 성격이 비슷하고 심성이 비슷하고 캐릭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식 최고위원 후보님은 본인 당 걱정이나 먼저 하시다. 아니, 장평동만은 어느 당이야? 남의 당 비판할 때가 아니다. 측면으로 국민부터 개혁하고 걸어놨어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하고 바뀌기 위해서 수석 최고 나간 거 아닙니까? 수석 최고는 되기로 되는 것을 제가 응원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네. 그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아하이, 대기실에서. 아하이. 그런 거 대기실 얘기하기 없죠? 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뭐 벌써 재선까지 생각을 하는 행보를 아이, 하고 있다. 대통령 생각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재선이요? 당대표 재선? 아니, 네. 그게 아니에요. 대권 플레이죠. 꿈을 그렇게 그럼. 낮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착지는 거긴데 그렇죠. 일단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재선은 기본. 기본이요? 기본이에요. 그 재선이랑 옵션 헷갈리니까 아니야. 연임. 연임, 당대표 연임. 내년 지방선거 이긴다. 당연히 명확하다. 이기죠. 이긴 당대표 다시 전당대회에서 뽑힌다. 뽑히고 나면 내가 총선한다. 공천권을 가진 2018 막강한 총선. 당대표다. 그래. 그러면 내가 샥 내 사람들 몇 명 공천 주고 난 내가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세력 키우고 나는 대통령 간다. 와. 그래서 권리당원 입맛에 맞는 김어주 씨 입맛에 맞는 그런 메시지와 행동을 하겠다. 아. 대권 플랜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걸어왔던 대권까지의 길을 정청래가 답습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요. 그래서 리틀 이재명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예, 예. 실제로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좀 더 강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권력의 정점에 가까이 가게 되고 아마 국민의힘도 그래 보이는 현재 모습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정청래가 이렇게 설치니까 우리 당의 합리적인 보수 색깔을 내는 김근식이 유축된다니까.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양쪽이 예. 완전히 이제 강대 강이 극단에서- 붙는 거니까. 그쵸? 예.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는 모양이죠. 글쎄 말이에요, 정말.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당이 네.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들의 포지션이 너무나 커요. 이번에 국민의힘도 당원 80%로 지도부 선출을 하잖아요. 그거 정말 야당은 100% 그냥 일반 국민 민심에 선택에 받는 네. 그런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안 좀- 돼요 진짜 네. 정말. 참고로 참 요거는 우리 세 분께 미리 좀 공지를 좀 해드리자면 수요일은요. 저희가 이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야? 뒤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급하신 분들은 먼저 퇴근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바로 가세요? 좀만 더 얘기하고 가세요. 네. 그래요? 네. 3분, 좀만 3분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뒤에 일이 있으신 분, 일 없는데 그냥 일어나는 건 반칙이고요. 근데 뭐 출연료를 깎는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말이 안 이거 되지. 맞죠. 아니 그거는 근데 그렇지. 늦게 가시면 저희가 선물을 많이 또 챙겨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은 압도적 탈취 32% 할인 위프. 먼저 가시는 분은 선물이 없고요. 뒤에 가실수록 선물을. 아나 이거 부각은 다 먹고 가야 되는데 너무 그래요? 맛있는데. 부각 얘기만 잠깐 좀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부각이 이게 이제
압도적인 바삭함, 건강한 와삭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간식의 명품, 명인이 만드는 자연 담은 명인 부각입니다. 네, 국내산 재료로 건강함을 꽉꽉 채웠고요. 요겁니다, 요거. 아이고, 거꾸로. 네, 아 이게 호박이구나. 그렇습니다. 어, 이게 맛있더라. 호박, 단호박이 있고요. 명인의 노하우로 더 바삭하게 구웠죠. 이게 튀긴 거죠. 그래서 설탕 없는 자연의 단맛이 이 호박, 그다음 다시마가 바다의 감칠맛, 쫄깃함이 좀 녹아 있고요. 그리고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김부각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드셔보신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호박이요. 호박 맛있어요. 호박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예. 호박 부각이 별로 저는 김부각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호박 부각은 처음 봤는데 이건 맛있습니다. 단맛이 살짝 나는데. 네. 단짠. 아 근데 굉장히 좋아요. 보통 부각은 막 달잖아요. 음. 그래서 좀 먹기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적당한 단맛이 있어가지고 아, 맞습니다. 훌륭하네. 건강한 단맛. 네. 맥주 안주로도 아주 좋고 네, 훌륭하네요. 술 주세요. 장품 맨날 술 달래.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는 명인 부각 한 봉지에 15,900원. 이거 한참 드십니다. 이거 한번 사면 맥주 아마 한 2만 cc 정도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오래 드실 수 있는. 이 맛이 지금 사람이 못 먹습니다. 윤석열은 먹겠지. 윤석열이야. 저는 진짜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아, 벌써 다 드셨어요? 다 먹었어요. 어. 정말 맛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네.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이 다양하니까 또 뭐 김부각 호박 그래서 급하다. 오늘 1시 이전에 주문하면 내일 받아보실 수 있대요. 와. 네, 지금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이거 주문하셔가지고 네. 주말에 어디 네. 캠핑이나 놀러 가실 아. 때 이거 딱 가져가서 아, 맥주 좋다. 한잔 하시면은 아, 좋다. 최고겠네. 나 캠핑 아유, 가는데 너무 이거 안 좋습니다. 빨리 주문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광고에 상당히 특화되신 분들이네요. 네. 아니 이게 맛있어가지고 맛있어, 진짜 계속 맛있어. 손이 가네. 아, 이건 진심이죠, 진심. 진짜 새우깡보다 더 손이 가요. 자, 이거 우리 손이가 장 부각의 소장님은 손이가요. 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셔도 장소장님 되고요. 가시기 전에 네. 그 이제 저희 남아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 살짝 할 건데 어떻게 보세요? 당 대표 누구? 당대표는 최고위원, 김문수, 네. 수석 최고위원은 김근식 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진짜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제 예측이 틀릴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전망은 기가 막히게 내주신다. 당대표 김문수, 수석 최고위원 김근식인데 분명히 한 명은 틀릴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돕는 거야, 안 돕는 거야? 국민의힘 네. 당 상황 뭐 네. 늘 안 좋은 거야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보니까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 지금 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흐름대로 지금 당 대표는 가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당 대표는 김문수다, 네. 어대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장동혁, 김문수가 결선 가서 장동 될 거란 얘기도 있어요. 흉흉한 이야기도 돌고요. 흉흉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8대 2가 되니까 당원 80, 이제 일반 여론조사 20이기 네. 때문에 지난 이제 가장 가까운 그 경우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5월 달에 그 대선 후보 경선전의 결과를 보면 김문수가 그때 한동훈을 이겼을 때 한동훈이 41%인가 2% 나왔고 그때 당원들 표심 받은 게 38%예요. 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 그때 뭐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것도 그렇고 4명에서 2명 결선에도 그렇고 결선의 마지막 투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게 6대 4 정도 됐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파, 반탄파가 6, 찬탄파가 4 정도 당원들의 표심을 보면 이렇게 대중 흐름은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6대 4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반탄파에 지금 선두에 서 있는 김문수가 유리하다는 건데 그건 그렇고 최고위원은 네. 8명 중에 4명을 뽑는데 그 중에 1명은 여성 몫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남성이니까 3명이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 빅3는 김근식, 김재원, 신동욱 아니겠습니까? 누가 뽑은 거예요? 그것도 당원 80, 민심 20이에요. 아니 빅3 누가 뽑았냐? 아, 제가 뽑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네. 그 38%의 그 이른바 탄핵 찬성, 개혁파의 그 당원들의 표심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 38%가 김근식한테 오면 수석 최고가 분명히 되죠. 저쪽은 표를 나눠 나눠 먹으니까.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수석 최고는 김근식입니다. 장난이 그 합리적 과학적 분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식 교수님은 교수님도 이제 네. 뭐 저렇게 보시고 좀 냉정하게 제가 조금 김문식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이게 저보고 얘기하세요. 네, 네 명이잖아요. 네 명인데 한 명은 무조건 여자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최수진 의원이 지금 유력해요? 유력한 상황, 현직 의원이니까 원내 어쨌든 대변인이고. 예, 그러니까 유력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세 명. 류효연 씨 있었는데. 탈락됐어. 거기는 탈락됐어. 너무 아쉽습니다. 김수현 변호사랑. 근데 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김근식
교수님이 당협위원장이 조금 위험하다. 아, 진짜? 최고위원 안에 네, 들어가기가 아예 네. 세 명이 다 빅3도 안 돼? 3등 아니면 4등 요 경계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 보기에는. 네 개 합시다. 근거는 뭐예요? 근거? 아니 그러니까 네. 1위는 김재원 최고가 할 거예요. 거기는 불사조야. 제가 지난주에 네, 얘기했잖아. 네, 내가 했죠. 네. 거기는 최고위원 구선도 할 수 있어. YS와 김종필을 JP를 넘을 수도 있는 그런 호텔에 가지신 분이야 거기. 현역은 아니지만 현역은 아니지만 최고위원만. 최고위원으로 역사를 쓰실 수 있는 분이고. 네. 그리고 신동욱 의원도 어쨌든 현역 아, 의원이잖아요. 여기 네. 아주머니들의 아이돌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이수진영 아주머니들의.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아이돌이에요. 근데 무슨 아이돌이 이렇게 머리가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찬탄 진영의 가장 대표 주자고 그렇죠. 인지도도 높고 그러는데 지금 당이 너무 강경 보수화돼 가지고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진짜 아.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아예 이 판에 끼지를 말아야 되겠다. 한동훈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예 투표 안 해버릴 수도 아, 그럴 수 있거든요. 있네. 그래서 좀 위험해서 독려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저는 맞아요. 김근식 교수님이 솔직히 들어가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국힘이 그런데 진짜 위험하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표는 그대로 있는데 네. 지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흥행과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투표장으로 안 나가실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겠구나. 아니, 투표장 나갈 필요 없어요. 모바일 오니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투표장 안 가니까 상관없는데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출전이 일단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출전은 아니지만 참전은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과 포션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여기에 그 참전을 해서 국민들이 쇄신파가 그래도 우리도 한 번 더 싸워봐야 되지 않느냐, 힘을 좀 보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당위성과 그 열기를 좀 몰아내야 돼. 몰아가야지. 지금처럼 그냥 어차피 김문수인데 뭐 김근식이 돼봐야 뭐 하겠어 이렇게 되면 뭐 그래도 이제 핸드폰으로 오니까 찍긴 찍지. 그래서 제가 38%니까 1등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독려하고 하려면 이 쇄신파의 승리 가능성, 그다음에 쇄신파가 똘똘 뭉쳐서 그래도 끝까지 겨뤄봐야 된다고 하는 이 열기를 좀 집중해서 할 필요는 있죠. 아니, SNS 당대표- 열심히 하시는데 좀 응원 메시지 같은 거 좀 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제 그래서 처음 이제 그 개혁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저는 주말 이후 지나서나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일단 왜냐하면 개혁파가 여기서 이번 전당대회 다 몰살당해버리면 네. 그 다음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불씨를 살려야 되고 그 불씨의 선봉에는 김근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같이 저는 힘을 좀 보태야 된다고 봅니다. 당에 예를 들어 그 최고위에 이제 딱 한 분이 만약에 네. 개혁하고 나머지 분들이 다 이제 그쪽이에요. 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학생운동에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네.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역사에 제 이름 석자 남기고 올바른 일 하다가 가는데 무슨 문제가 아니, 있어요? 다시 감옥 갈 각오로 지금 아니 하시는 거야. 당연하죠. 지금 후보원 중에 강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혁파, 쇄신파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이제 김근식, 함은경, 네. 그다음에 뭐 청년 최고의 우재준. 우재준. 네. 또 있어요? 그다음에 당 대표는 이제 안철수 조경태 네, 두고 네. 있고 그런 거죠.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분류를 하자면. 근데 지금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세 명의 신동욱, 김재원 더하기 나머지 한 명도 아니, 김근식 쇄신파가 교수님이 유리하죠. 유리한데. 유리한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낙관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나 뭐 이쪽에서 그러면 뭐 김민수 대변인이 그러면 김근식을 뛰어넘느냐?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홍석준 전 의원이 나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방송 토론도 하시는데 홍석준 의원도 약간 이미지가 겹치죠. 좀 말이 세이셨거든요. 예, 이제 뭐 이제 눈 어게인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말에서는 하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엔 기류가 심상치 않다. 김태우. 그러니까 김태우. 김태우. 김태우는 G.O.D 김태우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께 사랑비가 네. 내려왔죠. 그러니까 네. 저쪽은 일단 인지도도 그렇지만 표를 갈라먹어야 돼. 그런 면에서 우리 개혁파, 쇄신파 당원들이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한번 또 해보자. 근데 1인 4표 아니에요? 1인 2표예요. 1인 2표예요? 1인 그럼 최고위원 2명 뽑을. 2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당대표 한 표, 청년 최고 하나, 표, 그다음에 그다음에 최고위원 2표. 두 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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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총 4표인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2표로 나누더라도 저쪽은 일단 그 김재원, 신동욱, 최수진, 김민수, 김태우, 송석준 이 6명이 일단 서로 간에 이 합종 연행을 해서 갈라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60%의 반탄 당심이 있더라도 이게 찢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집만 하면 저는 수석 최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이건 사실 이제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탄핵과 관련된 부분, 개헌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거는 네. 이제 사실 타협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갈라서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갈라선다는 최후의 결정을 하더라도 네. 역사에 우리가 끝까지 열심히 싸웠다. 아, 그거는 그리고, 해보고. 그렇죠. 그 노력하지 않고 갈라서는 건 그건 오히려 지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그 최고위가 구성이 돼서 새로운 지도부에서 네. 어찌됐든 당을 혁신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아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석책으로서 제가 뼈가 무너진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오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하시니까. 진짜 두 번째 감옥 갈 거라고 자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립운동가 느낌이에요. 동주분들 심정이죠. 지금 이렇게 보수가 괴멸하고 있는데. 그럼 나라가 보수를 망하는 괴멸시키는 가장 원흉이 뭡니까? 윤석열이죠 뭐. 현재 윤석열은 감옥에 있으니까. 윤어게인이죠. 윤어게인 세력. 제 그 주장은 윤어게인만 일단 정리하자는 거예요. 저는 탄핵 반대할 수 있고요. 네. 그때 당시 심정에서.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하러 갈 때 45명 막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 혁신해야 된다는 이야기 해요. 근데 윤어게인을 끌어들이고 그들 표에 올라타려는 사람들은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김근식 교수님 의견에 동의도 뭐 못하고 뭐 비판도 뭐 반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오늘 김건희가 출두하는데 거기에서 태극기와 선조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 또 있더라고요. 예.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 망했어. 이 정권 시작과 끝에다 이 정권 말아먹은 게 김건희인데 윤 어게인 하면 김건희도 어게인 할 거야? 정신 좀 차려라 진짜. 뭐 하자는 짓이야 이게 진짜. 그런 세력하고는 그렇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근데 거군요. 그분들을 당에 끌어들인 사람이 있고 네. 그분들을 당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분들 표를 구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당을 같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당을 우리가 그분들을 추방하기 위한 김근식의 최후의 노력을 해보고 예. 안 되면 내가 추방 당한다. 그런 각오로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했어요.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아니 뭐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니까 나는 그 걱정 안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내일 결국은 전환길 씨 면접 보러 가네요. 이제 그 굴복하는 보수 거죠. 우파 연합 토론에 원래 김문수 나간다고 후보는 하네요. 표가 있는 곳이면 어딘지 가서 거기에 맞춤형 발언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 면접관들 몇몇 뭐 전환길, 고성국, 성창경, 네. 강용석. 와 진짜. 강용석 씨도 참 생명력이 대단하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또 왜 그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서 또 막 세워져서 막 거기서 떨어져 나왔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다. 아 그래요?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 네.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 중에 한 명은 컷오프 되잖아요. 예. 주진우? 글쎄 그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표심이 진짜 짠물만 남았다고 네. 하면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결과를 봐야죠. 근데 이거는 여론조사가 50이고 50대 50이잖아요. 1차 컷오프에. 그래서 아무리 주진우 의원이 지금 상승세라고 하더라도 그 육선 조경태와 대선 후보 안철수를 꺾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요? 그건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선전은 할 가능성은 높은데 아마 그 네 분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50대 8대 2가 아니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럼 넷 남았을 때 안철수, 조경태 연합 가능성 무슨 의미가 없어요 사실. 둘이 합치는 게 합치는 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지금은. 그냥 그거 갈라먹는 어차피 과반은 못 넘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결선으로 갈 텐데 결선은 김문수, 장동혁 둘이 가고 결국은 김문수가 이기는 그림으로 끝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그림이 재미는 없네 그죠? 근데 김문수 장동혁으로 결선이 결정될 때 그때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8월 22일 날. 예. 그때 제가 수석체가 결정이 돼. 근데 김문수 장동혁이 결선에 올라가. 예. 그럼 수석체의원 당선되자마자 바로 사퇴해버릴까? 누워 보시는데? 일단 되고 나 비장하잖아. 예고 사태야? 비장하잖아. 되고 야, 나서 내가 생각하자. 당신들 둘이 결선 올라가는 나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진짜 안 아까워요. 돈이 문제입니까? 역사의 감옥 갈 길이길이 각오로 하고 남을.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 만약에 하시면 와, 진짜 저희가 데일리 고정 해드리겠습니다. 저 데일리 오고 싶지 않아요. 뭐 장르만 여기도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데 뭐 저를 갖고 놀던데 뭐. 왜 안 좋아해요? 아 그래.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시면 너무 멋있긴 하겠다. 원래 살아있는 네. 정치는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우리 당의 무책임하지. 이게 농담이지 그렇게 그런 각오를 하겠다는 거지. 아니 내가 왜 나 그만둬. 속보자막 준비하고 있었지.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각오로 정치를 해서 옳은 길을 뚜벅뚜벅 가야 네. 때가 오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지. 갑자기 그렇지 않고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 여기에 홀딱 저기에 홀딱 아이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를 보고 지킵시다.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오전 조사는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예, 김건희 씨 오전 조사 1시간 약 36분 정도 네. 가량 했고 지금 네.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재개한다고 하고요. 영상 녹화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대답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그런 것도 이제 오후 되면 좀 뉴스 나오겠죠. 네. 자, 지금 함께해 주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네. 네.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예약 1순위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대표 결선 가다 보면 거기서는 이제 멋있게 아유, 그 재확인하려고 그래요. 사퇴 딱 던지실 분입니다. 네. 네. 그렇게 1, 2가 결선을 올라가진 않겠죠. 네. 자, 하여튼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